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우리 시즌 12 오늘 563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563강 3개의 사주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사주가 오늘 좀 소개를 할 주인공입니다. 자, 563강의 제목은요. 근이 없거나 약한 신약 묵은사주 또는 신약 제다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근이 없거나 약한 신강 신약할 때 신약 묵은사주 또는 제다사주, 재성이 많은데 일간이 신약한 힘이 없는 사주 이런 형태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주인공은 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오늘 두 갈식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사주의 중심 내용은 신약 사주 나쁘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가 신약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명리를 좀 배우신 분들은 이 사주가 신약하여 쓸데가 없군요. 일간이 지지에 근거를 갖지 못해서. 근데 이제 사실 우주는 편파적인 사주를 만들지 않아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이유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유를 모르면 나쁘다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나쁘대. 이거 왜 나쁜데요? 그냥 나빠. 그냥 나빠. 그런 거죠. 신약 사주는 이 신약에서 신이 약하다. 신은 몸신자를 써서 내가 약한 사주. 이 8글자 중에서 8글자 전체는 나를 나타내는 인자, 나를 구성하는 인자, 나를 경험하는 인자인데 그 중에서 작은 나를 따질 때는 일간을 나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 속에 작은 나, 뭐 이런 개념인데 일간의 기운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뭐 지원군이 좀 적거나 특히 지지라고 하는 이 아랫줄 공간에서 뿌리를 좀 강하게 갖지 못하는데 해야 될 일을 많을 때 그럴 때를 이제 신약한 사주다. 근데 여기서 신약한데 뭐 관성이 강하거나 재성이 강하면 뭐 일간이 견디기 힘들다. 뭐 결론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사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1000m 바닷속은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거지 나쁜 건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고래로 우리 인간의 원초적 의식을 보면 모르는 분야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어. 그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속이 안 보여. 저 사람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한 심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말이 안 되는 것까지도 다 갖다 들이대요. 그래서 나온 게 혈액형 사람 분별법입니다. 옛날에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혈액형 뭐야? O형이야? 아, O형. B형이야? 아, B형. 이 말이 뭐예요? 나 B형이 뭔지 좀 알아. 너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건 되게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보통은 뭐 B형 바람둥이, 뭐 A형 우유부단, 뭐 AB형 사이코 이거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내용이죠. 요즘에는 좀 더 복잡한 체계인 MBTI 뭐야?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MBTI는 인정해. 왜냐하면 MBTI는 그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나온 유형이잖아. 다만 사람의 성격이 계속 여러 가지로 변해가고 우리 안의 성격은 다중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 검사를 할 적에 나를 주도한 심리가 해당 그 성격이었다는 거야.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 직후에 성격 검사를 한다든가 내가 지금 회사로부터 되게 모욕을 당한 상사로부터 모욕을 당한 시점에서 이 성격 검사를 한다든가 내가 지금 되게 즐거운 일을 많이 했다거나 또는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이럴 때 성격 검사를 하면은 아마 다른 인격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술 먹었을 때, 안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성격 검사하면 성격 검사가 좀 다를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양한 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나들 중에 그 상황에서 나타난 나, 그 상황의 페르소나인 나가 그 시간에 성격 검사를 한 거거든. 마치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성격이 다르고 국방부 장관 성격 다르고 복지부 장관 성격 다르고 여성부 장관 성격 다를 텐데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경제기획원에다 물어보면 돈의 논리로 따질 거고, 국방부의 논리로 보자면 뭐 안보에 대한 논리로 해당 사건을 접근하려고 할 거고, 뭐 복지부 장관은 그거를 복지적 문제로 접근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적인 문제로 접근하듯이 우리 안에 다양한 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상대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 즉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지금 나하고 일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왜? 뇌는 불안한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실 운명학도 그러한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나의 미래가 어떤가? 내 자식의 미래가 어떤가? 내 남편의 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 내 경쟁자의 미래, 내 왼수의 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를 보면서 자신의 불안증을 좀 해소시켜 보려는 측면도 있죠. 물론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해 보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 명리학적 측면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사주들은 다시 한번 뜯어서 재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리 공부하는 분들이 대체로 신약한 사주는 그냥 다짜고짜 안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우리 오늘 그래서 주 내용이 신강신약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이 신강신약론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사주를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관법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문법을 가진 그 사주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주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하니 무슨 글자가 있어야 하고 무슨 글자가 있어야 하며 무슨 글자가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이것도 사실 관성적 접근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관성적 접근법.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며 20대는 이래야 되고 30대는 이래야 하고 학생은 이래야 되며 군인은 이래야 되고 정치인은 이래야 되고 주부는 이래야 된다. 뭐 직원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인 거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형태죠.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좋은 말들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래야만 할까? 꼭 그래야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제 다양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군인 같지 않은 사람이 군인을 하고요. 교사 같지 않은 사람도 교사를 해요. 옛날엔 보통 군인 같은 사람이 군인했고 선생 같은 사람이 선생했어. 근데 요즘에 선생 같은 사람이 군인하고 군인 같은 사람이 선생하고 기자 같은 사람이 군인하고 군인 같은 사람이 기자해. 이게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 조직이 다 획일적이었는데 검사들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계급주의나 관료주의를 팡 깨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부에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하고 성추행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주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물론 명리업계에 되게 만연한 어떤 해석법이나 공부법이기는 한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사주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될까? 사주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자월의 무토는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하며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버렸다. 이런 거. 격국론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정관격에는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형태들인 거죠. 정인격에는 재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식신격에는 편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식신격에 편인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정인격에 재성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정관격에 식신이나 상관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다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런 형태로 어떤 사주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버리면은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주들 어떡하라고? 만약에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주가 소수야, 소수. 그러면 그냥 눈 질끈 갖고 무시할 수도 있어. 이게 소수면. 근데 실제 명리 공부해 보면요. 그런 사주가 소수가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야, 다수. 훨씬 많어. 그 말인즉슨 다수의 사주를 바보 병신 사주로 만들어버리고 소수의 사주에 특권의식을 부여하는 거와 같은 거야. 이게 운명 특권주의잖아. 그럼 그걸 누가 부여해? 우리 인간이? 아니 신이 만든 운명을 인간이 거기다가 얘는 좋은 놈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선벌 분별해? 그러지 않다. 그냥 사주를 있는 그대로 보자. 모든 사주는 완벽하며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사주가 나타내는 사람의 운명은 선한 팔자, 나쁜 팔자, 좋은 팔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존귀합니다. 모두 존귀해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명리 공부는 거의 다 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신약사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가운데 있는 사주 한번 봐요. 이런 사주는 말 그대로 신약한 사주라고 말할 수 있죠. 무토의 뿌리가 지지에 없죠. 없죠. 그래서 시지에 하나 있네. 이 인중무토가 하나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근이 매우 약한 사주이며 사주의 재관이 매우 강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비경겁재는 하나도 없고 뭐 인성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사주에서 무토하고 병화하고 간목은 모두 시주에 있는 인목에서 지금 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죠. 이거 일간의 근이 좀 많이 약한데 지지의 재성하고 관성은 매우 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주를 그 신강신약론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 일간의 주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럼 주체성이 있으면 좋고 주체성은 없으면 나쁘냐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대체로 일간의 주체성이 있으면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내 뜻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야. 내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주변을 바꾸겠다 같은 거야. 근데 신약은 환경 적응을 잘해요. 신약은 환경 적응을 잘해. 그 환경에 내가 잘 적응을 한다고. 참고로 환경 바꾸는 존재가 그동안 진화를 쭉 해왔나? 환경에 적응 잘하는 존재가 그동안 진화를 쭉 해왔나?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을 바꾸는 존재도 필요해. 가난한 마을에서 계속 가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난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부강하게 만들든가 내 팔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든가.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는 신약이 유리할 수 있고요. 사회적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일명 각자 도생 사회에서는 신강이 유리할 수 있어. 각자 도생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내 몸을 사회가 지켜줘? 아니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못 지키는 건 가질 수가 없어. 그런 나라들은 대충 어떤 나라들이죠? 뭐 되게 후진국, 뭐 중하위권에 있는 되게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 그 다음에 법과 질서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나라들, 아니면 되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독재 국가들. 물론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 중에서는 치안이 잘 잡힌 나라도 있어요. 북한은 치안이 잘 잡힌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오히려 독재 국가에서 범죄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저기 걸리면 사형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 뭡니까? 저 중동 어느 국가에서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사형한다는 나라도 있고, 뭐 어떤 나라는 곤장을 때린다는 나라도 있던데.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술 먹고 운전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평생 감옥에 있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나라는 범죄 별로 없겠죠. 아무튼 이 신강 형태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사회를 변화해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옛날 한마디로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격이죠. 개천에서 지렁이는 개천에서 적응한 존재인데 개천에서 용은 개천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개천답게 살지 않겠다 같은 거니까. 근데 신약사주는 보통은 사회 적응력이 꽤 뛰어나요. 왜?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측면인 거니까. 이게 어느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신약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근데 후진국에서는 신약사주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문명에서 치안이나 문화사회 발전이 놀랍도록 안정된 시대에는 인류 역사 시대 이래로 지금이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사실 더 좋아지고 있고 계속 어떤 분들은 세상 말세다, 세상이 잘못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 그분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4,000년 된 돌판을 발견했는데 거기 써진 내용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러냐, 이러다 세상이 망하겠다, 뭐 이렇게 4,000년 전 돌판에 써 있었다 그러죠. 그게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속도를 내가 맞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계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뭐 태양계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는 건데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이 선진국에 거의 올라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시스템, 의료, 보건, 교육 시스템, 옛날에는 돈 없으면 그야말로 굶어 죽어도 모를 사회였는데 요즘에는 그 사회에서 굶어 죽을 사람 되면은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계 취약자라든가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생계비 지원해 주잖아, 어느 정도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막 피해서 받지 못하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사회는 복지적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진 형태죠. 아니, 우리 어릴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는데 난 학교에서 급식 먹어보지도 못했어. 왜 급식제도 그렇게 늦게 생긴 거야? 요즘 애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요? 이게 웬 검정고무신 얘기입니까? 뭐 검정고무신이 아니지. 1988 얘기지.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 응답하라 1988 시절이니까 이제 선생님은 그 시대 아니시죠? 선생님은 그 세대시죠.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시대. 옛날에는 집이 가난하면 도시락 못 싸갖고 왔어. 화장실에서 물 먹어야 돼. 아무튼 좀 이 사주건 이제 넘어가고. 이 가운데 있는 사주 한번 볼게요. 이 남자분이세요. 갑자년생, 병자월, 무자일, 갑인시입니다. 자, 이 사주를 이렇게 보죠. 신강신약으로 좋다 나쁘다 구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선 벗어나야 될 건 하나야. 오늘 강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딱 이것만 벗어나면 돼. 신약 나쁘다라는 말 머리에서 지우세요. 신약 나쁘다? 뭔 소리야. 신약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쁘다라는 말이 매우 주관적인데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나쁘다가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나쁘다가 달라서 신약 나쁘다라고 얘기를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걸 이렇게 들이민다고. 그 SF 영화 중에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약간 호러 비슷한 SF 영화가 있는데,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무슨 은하계 끝까지 무슨 워프 엔진을 가지고 우주선이 갔는데, 그 뭐 차원이 뭐 이렇게 삐뚤어진 이상한 나라에 갔는데, 그 우주선 내에 사람들이 막 공포에 시달려서 죽는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구조대가 이제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이렇게 그 탐험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영화들이 되게 여러 종류의 그 공포 SF물들이 있어. 또 비슷한 공포물로 되게 그 멋있는 남자분 있는데 되게 멋있게 늙으신 외국인 남자 배우. 갑자기 그분 기억이 안 나네. 톰 크루즈 멋있는데 그분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예전에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신 조지 클루니 맞아. 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나오는 SF 영화도 있어요. 그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주선이 어떤 미지의 공간에 갔는데 그 미지의 공간에서는 인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서 각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한 큐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미지의 공간에 갔더니 그곳은 자신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거를 눈앞에서 그냥 물질화, 형상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확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인 무슨 애인이 막 나타나서 나한테 네가 나 죽였지? 막 이러고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로 죽은 자식이 막 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조지 클루니가 그 우주선에 가서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러나고 했더니 자신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기 앞에서 가정에 무관심했던 남편을 탓하면서 자살을 한 부인이 있는데 그 자살한 부인이 그 우주선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가지고는 여보 당신 나를 왜 버렸어?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각자 자기 마음속에 집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별이야. 그리고 각자 자기가 죽은 사람이나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우주선 승무원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게 마음속 공포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주 공부를 할 때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면 각자 좋은 거와 각자 나쁜 게 다 동상이몽이에요. 뭐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도 안 들 수도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서 소원이 이루어질 거고, 부정적인 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을 사주 해석에서 투영을 시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대체로 신약은 나쁘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게 그 사람한테는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거,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는 거,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날 싫어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스스로 싫어지는 거, 또는 병에 걸리는 거, 뭐
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게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병간호를 하느라 자식들이 등골이 빠졌다라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그 병간호를 받게 되면서 내 자식들이 나를 미워하고 으드득 이를 갈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건데 사주 명리학에서 신약 다짜고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각자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동상이몽에 이 사주는 그래서 안 좋겠구나라는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 그 조지 클루니 나오는 영화는 딱 그 영화를 보면서 명리적으로 어떤 해석이 드냐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관을 끄집어내는 영화라는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관, 공포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난제를 끄집어내는 영화, 뭐 이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 사주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좋다 나쁘다라는 방식으로 품평회를 하는 형태보다는 이 사주에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호신샘의 스토리텔링 명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운명은 이야기가 만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리 공부하면서 늘 종종 느끼는 건데 결국 이 세상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수록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형상화된다. 실체화된다. 끌어당겨진다. 구체적으로 주문을 걸었더니 구체적으로 끌어당겨졌더라.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사주 해석은 이 사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주의 의미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주를 가진 남자분이 그 사주 공부를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제 고객들이 사주 공부를 좀 하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은 편이라 사주 공부를 했는데 불안감에 휩싸여 가지고 역시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 협박 명리가 이 호신샘을 먹고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는 해. 되게 아이러니한 요소이죠. 근데 저는 사주를 안 봐도 좋으니까 이 업계에 공포 협박 명리의 풍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 사주의 의미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주죠. 저는 사주가 나타내는 어떤 인자들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봅니다.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한 이 다양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인지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하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바깥은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가령 만약에 이렇게 해봐요. 만약에 여기 작가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저 아침 드라마 대본을 쓰라고 하면서 대략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남자가 뭐 배신을 때렸고, 뭐 여자를 속였고 해서 뭐 여자가 슬픔에 쌓여서 뭐 남자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를 써보시오. 라고 이렇게.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뭐 버림받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써보시오라고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국장이 여러 작가들을 불러다 놓고 자, 이런 큰 틀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 그럼 10명의 작가가 모이면 작품이 다 똑같이 나올까? 아니죠. 10명의 작가가 10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야. 큰 틀은 비슷하겠지. 근데 그게 뭐 남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젊은 청년 남녀일 수도 있고 뭐 외국인과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직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용이 나올 거야. 자, 근데 만약에 한 명의 작가한테 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여러 편을 써보라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한 10편, 20편 정도를 쓸 수 있을 거야. 서로 다른 이야기를 10편, 20편을. 근데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50편도 쓸 수 있을 거야. 50편도. 그쵸? 근데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 서너 편 쓰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어요. 같은 거죠. 가끔 우리는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뭐 JTBC 사건 반장, 뭐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왜?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희한한 사건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벗어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거든요. 가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야구선수가 야구 배트로 여자 3명을 죽일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옛날 그 야구선수 유호성인가 황호성 사건인가 그래요. 그 아마 해태인가 기아의 그 홈런 타자였던 그 사람이 야구 배트로 내연녀와 그 딸들을 해서 3명인가 4명인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뭐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집 딸들까지, 다 큰 딸들까지 다 야구 배트로 때려 죽일 수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벗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일단 우리의 영역이 거기까지 넓혀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